그런 발암 물질에 속해 있는 다른 물질들을 좀 보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컨, 뭐 소세지, 가공식품 이거 다 발암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1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드실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뭐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위험.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뭐 팝하거나 검색을 해보면은 뭐 dangerous 또는 risk, hazard 뭐 이런 단어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위험이죠. 다 위험인데 이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리스크, 뭐 해저드 이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원전 오염수라든지 또 뭐 아스팔탐, 뭐 제로콜라 뭐 이런데 이제 감미료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구는 뭐 괜찮다, 뭐 누구는 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헷갈려하고 의견이 다른데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굉장히 어수선하고 다 못 믿을 것 같고 그죠. 걱정은 또 걱정대로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점을 좀 우리가 현명하게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환경보건학,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보건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환경, 그쵸, 뭐 대기, 뭐 수질, 뭐 이런 여러 가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환경보건학과에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약대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환경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미생물을 다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들어가서 개론학 시간이나 처음에 이제 듣게 되는 수업이 바로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리스크와 해저드로 나옵니다. 둘 다 위험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해저드는 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적으로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현상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 자체로 얼마나 위험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이제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건강에 있어서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 얼마나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 화산이 터져서 막 밑에 대피하고 난리가 나겠죠. 화산 자체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죠? 해저드를 따지면은 굉장히 큰 높은 수치의 해저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뭐 장마 때문에 폭우가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도 있죠. 둘 다 어쨌든 위험한 요소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터진 그 화산은 해저드로서는 굉장히 높은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은 우리한테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화산재가 우리나라까지, 용암이 우리나라까지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로만 보는 거죠. 큰일 났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피를 해야 된다거나 건강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저드는 높은 거지만은 리스크는 우리나라한테는 적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그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의 위험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게 리스키하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건강에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그 앞뒷면 같은 거죠. 어떤 건 독이 되고 어떤 건 약이 되는 것도 이게 어떤 함량이나 어떻게 먹는지, 섭취하는 방법이나 함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걸 자체적으로 이게 뭐 독이다, 그쵸, 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독 중에 잘 개발을 해서 약으로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약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 쓰면 오용이나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이 리스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뉴스라든지 기사나 이런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현혹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이제 용어에서 이제 리스크, 해저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알고 모르고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 뭐 건강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스팔탐. 아스팔탐이 과연 건강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1군 발암물질, 뭐 2군 발암물질 그 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가 또 굉장히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발암물질에 속해 있는 다른 물질들을 좀 보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컨, 뭐 소세지, 가공식품 이거 다 발암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안 드실 겁니까? 저 먹죠. 우리가 아침에 이제 호텔 조식 가면은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저도 호텔 조식 가면 베이컨, 뭐 소시지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요. 여러분들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알면서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물질들을, 이 식품들을 굉장히 맨날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겠죠. 당연히 알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놨지만 적당히 먹으면, 어쩌다 먹으면은 건강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쵸? 그거 몇 번 어쩌다가 먹는 거 가지고 암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물론 많이 먹으면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로콜라 저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콜라 먹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저지방 우유, 뭐 디카페인, 또 뭐 제로콜라, 그러니까 뭔가를 몸에 안 좋다라는 걸 뺐다고 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는 먹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먹지 않죠. 그냥 가끔 먹는데 그 자체가 물론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발암물질에 뭐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 해저드가 굉장히 높아서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 지정되어 있는 그 함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람마다도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암을 발생시킨다 안 시킨다, 뭐 건강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쵸?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요즘 뭐 원전 오염수 때문에도 굉장히 이슈죠. 사실 이 부분도 결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명쾌하게 바다로 방류를 했을 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뭐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 굉장히 모험이지 않습니까? 확실치 않은데 방류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된 다음에 안전하게 방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방류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 그쵸?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뭐 건강에 뭐 좋냐 나쁘냐, 그쵸? 뭐 허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뉴스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니까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하느냐 이게 이제 모르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리스크와 해저드의 의미를 조금 파악하면은 이제 이런 뉴스들을 좀 우리가 나름 좀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보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리스크와 해저드의 의미를 살펴보는,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